네, 증시 돋보기 시간입니다. TM그로스의 하태민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일단 코스닥은 대단합니다. 오늘 10일 연속 오름세를 이어가고 있고요. 코스피도 지금 조정은 받고는 있지만 보합권에서 상당히 잘 버텨주고 있어요. 10거래일 연속 코스피도 상승을 하면서 10년 만에 최장기간 랠리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네. 사실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체감 지수는 그다지 높지는 않다라는 이야기가 또 나오고 있어요. 네. 어떻게 평가하세요? 그렇습니다. 이런 연속 상승 기록 얘기를 하면 네. 자다 봉창 두드리는 소리냐 이럴 정도로 실제 체감과는 좀 다른데 예. 어제 같은 경우는 어제 옵션 만기일 날 장 마감에 2,500억 정도 외국인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오면서 겨우 코스피가 턱걸이 상승하면서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기록들이 좀 쏟아졌습니다. 네. 그래서 지난 3월 29일부터 해서 10영업일 동안 연속 상승한 코스피가 한 것이 지난 2007년 이후에 처음이다 한 10년 만에 처음 벌어졌다는 거라서 그래서 2000년대 들어서 세 번째 기록이다 이런 얘기가 나왔고 말씀하신 대로 코스닥 시장도 10일 연속 상승해서 코스피와 코스닥이 같이 10영업일 상승한 것도 1999년 이후에 역대 두 번째다.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근데 사실 지나가면 지난주 목요일부터 어제까지 일주일 동안 코스피가 19포인트 올랐거든요. 네. 하루에 올라도 시원찮은 건데 이게 일주일에 오른 상황인데 이걸 가지고 지금 연속 상승 기록이다 이러니까 겉은 화려하나 정말 내용은 없는 그런 기록이 되겠습니다. 네, 정말 연속 상승 기록은 세웠는데 상승의 폭도 그다지 크진 않았고 체감 지수도 이에 따라서 좀 낮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그래도 이렇게 연속 상승을 할 수 있었던 배경은 우리가 짚어봐야 되겠죠. 어디에 있었을까요? 네, 중요한 지적이신데 역시 프로그램 매매입니다. 특히 비차익 프로그램 매매가 강력히 들어오고 있는데 지난 저희가 1, 2월 달에 이런 좀 많이 저희가 얘기를 해드렸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작년 12월 13일이 쿼드러플 위칭데이였는데 12월 12일부터 강한 프로그램 랠리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보면 비차익 프로그램 매수가 6조 이상 들어오고 저 기간 중에 비차익 프로그램 매도가 단 이틀만 나올 정도로 일방적인 프로그램 매수가 유입돼서 코스피가 6% 정도 상승을 했다. 사실 작년 12월은 선진국 시장이 폭락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상대적으로 덜 빠지는데 프로그램 매매가 큰 역할을 했다 보고 2월에 잠잠하다가 3월 6일부터 다시 프로그램 매수가 강하게 유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차익 매수가 한 4조 가까이 유지되면서 코스피가 한 2% 정도 올랐는데 상승폭보다는 3월은 좀 조정 분위기였는데 자칫하면 크게 밀릴 수도 있었습니다. 그렇죠.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오면서 저 때도 마찬가지 저 기간 중에 한 이틀만 비차익 매도가 나올 정도로 일방적인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하락폭을 줄이고 결국 3월 말부터 반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한 그런 원인이 되겠습니다. 프로그램 매매에 있었다라고 상승의 원인 짚어주셨는데 그런데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프로그램 매매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좀 낮은 편이잖아요. 네. 그런데 코스닥의 상승도 프로그램 매매로 봐야 될까요? 사실 코스닥은 프로그램 매매가 그렇게 활발하지가 그렇죠. 않은 시장이라서 좀 유가증권 시장은 많은 차이가 납니다만 그래서 4월 3일부터는 뭔가 좀 프로그램 매수가 유입되는 분위기고 특히 이번 주 들어서는 매일 비차익 매수가 유입되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어제 같은 경우는 450억 이상 들어오면서 어제 한 0.8% 코스닥 지수가 올랐는데 상승하는데 좀 큰 역할을 했다 하는 점인데 그래서 앞으로 코스닥 시장은 또 프로그램 매매 동향을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는데 오늘은 또 프로그램 매도가 나오네요. 예, 그러네요. 그렇다면 이 프로그램 장세를 어떻게 우리가 해석하고 받아들여야 하는 건가요? 네,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이 비차익 매매라는 것은 15종목 이상의 종목을 한꺼번에 묶어서 매매하는 거거든요. 그냥 한 방에 주식을 많이 산다 해석하시면 되기 때문에 이것을 원인은 너무 많습니다. 그랬으니까 원인이 뭔지를 따지기보다는 현상으로 받아들이는 게 좋겠다. 그래서 제가 계산해 보니까 작년 12월 12일부터 어제까지 비차익 프로그램 매수 한 11조 이상 들어왔는데 이 말은 결국 말씀드렸듯이 선진국 시장이 지금 혼란을 겪으면서 빠져나온 자금들이 신흥시장으로 오고 있구나. 그래서 12월부터 2월까지 좀 많이 들어왔다가 2월 날에는 한 달 쉬었다가 3월 초부터 다시 들어오고 있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그렇게 보면 지금 유럽 시장의 혼란이 아직도 유지되고 있는 것을 보면 당분간 프로그램 매수가 계속 유입되겠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어제 옵션 만기일에 대해서는 어떤 평가를 하고 계세요? 혹시라도 좀 특이점이 있었습니까? 어제는 선물 시장이 예. 한 10,000계약 정도 매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비차익은 선물과는 관계가 없기는 하지만 그동안에 3월 말부터 선물에서 한 32,000계약 외국인이 샀거든요. 그 선물과 지수 움직임이 비슷하게 움직였기 때문에 어제 10,000계약 정도 매도해서 누적 순매수 포지션이 8,000계약으로 줄어들었기 때문에 오늘부터는 선물 시장의 외국인이 어떻게 움직이는가 하는 것도 조금 신경 쓰셔서 지켜보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코스닥 시장에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이 관심이 많으시니까 이 코스닥 시장에 대해서 좀 알아볼 텐데 코스닥 시장에서는 최근에 수급상으로 보자면은 연기금이 순매수를 하고 있고 이 부분의 매매 동향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연기금의 매매 마지막으로 살펴볼까요? 네, 연기금이 이번 주 들어서 확실히 예. 입맛이 또 나타나는데 유가증권 시장은 매도를 하고 코스닥 시장은 지금 매일 순매수를 하는 부분이라서 코스닥 시장에 대해서 연기금의 힘이 상당히 커지고 있다는 네. 점이고 종목별로도 영향을 좀 많이 주고 있어서 연기금이 사는 종목들은 좀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네. 앞서 나왔던 이녹스 첨단 소재 같은 경우도 외국인들이 연기금이 사면서 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큰 걸 알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한알령 해제 수혜주에 대해서 새로운 매수가 또 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2차 전지 소재주라든지 한알령 해제 수혜주 등으로 좀 관심의 폭을 넓히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TM그로스의 하태민 대표와 함께 시장에 대해서 증시의 맥을 짚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